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던 밤. 무대 뒤 복도 한편에 하얀 봉투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무려 10년을 함께 걸어온 김용빈의 매니저가 남긴 사직서였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아무런 연락도, 설명도, 인사도 없이. 이건 단순한 퇴사가 아니었다. 팬들도, 스태프들도, 심지어 김용빈 자신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 그리고 이 사직서에 담긴 메시지는 왜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을까? 김용빈, 무대 위에서 언제나 완벽함을 보여줬던 그가 뒤에서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곁에서 10년간 그림자처럼 함께 해온 매니저의 돌연한 이탈. 업계는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온갖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갑질? 배신? 아니면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사직서는 단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심지어 그 문장 하나하나에는 매니저의 진심이 절절히 묻어나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또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다 며 의심을 꺼내놓는다. 하지만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일이 김용빈의 컴백 콘서트를 단 이틀 앞두고 벌어졌다는 점이다. 누가, 왜, 그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을까? 새벽 복도에 남겨진 사직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수많은 질문의 시작점이다. 이 글에서는 그날의 기록, 사직서의 문장 하나하나, 사라진 매니저의 마지막 말들, 그리고 그와 김용빈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파헤친다. 또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소속사 내부 관계자, 심지어 김용빈 본인의 입장까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할 것이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스타와 매니저 사이의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때는 누구보다 끈끈했던 두 사람. 하지만 최근에 김용빈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최근 자신의 음악적 방향성과 활동 스타일에 있어 더 많은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었고, 일부 스케줄은 매니저의 조율 없이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이성훈 매니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체계적인 스타일이었다. 모든 무대와 인터뷰, 팬미팅까지 완벽히 계산된 시나리오 아래 진행하던 그의 방식은 최근에 김용빈에게는 답답함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형은 늘 그래. 틀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해. 나는 이제 그 틀을 깨고 싶어. 이 말은 단지 음악 방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관계의 균열은 그 순간부터 시작됐고 결국 극적인 이탈로 이어졌다. 콘서트 무대 뒤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서로를 피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리허설 동선도 따로 움직였고 팬들이 몰랐던 순간 백스테이지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특히 서울 콘서트 리허설 중 김용빈이 급작스럽게 선곡을 변경하면서 이성훈이 스태프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팬들 앞에선 웃으면서도 실제론 매일 싸우고 있었어요. 현장 스태프 B씨 증언.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의 잘못인가? 혹은 누가 더 지쳐 있었는가? 이성훈 매니저는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다. 그는 잠적했다. 가족과 지인, 소속사 모두와 연락을 끊었고 현재까지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직서에는 단 한 줄,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두고 팬들 사이에선 다양한 해석이 오갔다. 혹시 심리적 압박이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김용빈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게 아니야? 소속사 내부에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취재 결과 이성훈은 최근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단순한 직무 스트레스인지 관계의 파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는 한계에 다다랐고 그 한계를 넘기 전에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었다. 김용빈은 사건 발생 후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SNS에도 별다른 글 없이 단지
오늘도 무대에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멘트만 남겼을 뿐이다. 하지만 업계는 알고 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준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진실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두렵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상을 말하면 누군가가 다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업계에서는 이런 말도 나온다. 김용빈이 너무 빨리 스타가 됐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다. 사건이 알려지며 연예계 매니저의 노동 환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성훈은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스케줄을 소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도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니저의 역할은 단순히 연예인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다. 기획, 일정 조율, 심리 상담, 현장 책임까지 떠맡아야 하는 멀티플레이어다. 하지만 그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낮고 인식은 소모품 수준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과 매니저의 결별이 아닌 연예계 전체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 사라진 후 무대는 변했다. 이성훈이 떠난 후 김용빈의 스케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거의 매일 방송, 라디오, 팬사인회 등이 이어졌지만 현재는 일주일 단위로 고작 2에서 3개의 활동만 소화되고 있다. 팬들도 반응한다. 무대가 조금 공허해졌어요. 예전엔 더 뜨거웠는데 용빈이 요즘 무언가 억눌려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누군가는 말한다. 이 사건 이후로 김용빈도 변했다고. 마지막으로 팬들이 가장 묻고 싶은 건 이 질문일 것이다.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7년을 함께한 인연은 하루아침에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성훈이 떠나며 남긴 사직서에는 이상하게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이해 바랍니다라는 단어만 남았다. 그 말은 곧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일지도 모른다. 콘서트 다음 날 한 스태프가 익명으로 남긴 게시물이 파장을 일으켰다. 이성훈 실장님이 떠난 그 새벽 김용빈 씨는 혼자 대기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는 김용빈이 단순히 무심하거나 매니저의 퇴사를 무시한 게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놓친 무언가 혹은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직접 붙잡지 않았다. 왜? 혹시 떠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믿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도 그리고 이성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더 드러났다. 이성훈 매니저가 떠나기 전 몇 주간 김용빈 소속사의 법무팀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이 접촉이 단순한 퇴사 절차가 아니라 별표 특별한 비밀 유지 계약 NDA 별표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는 그가 퇴사와 동시에 잠적이라는 방식을 택한 이유와도 연결된다. 무언가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그가 사직서에 남긴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은 단지 김용빈 한 사람이 아닌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고발일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제보가 있다. 이성훈이 떠난 이후 김용빈 주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 그는 자칭 경험 많은 외부 매니지먼트 전문가였으며 김용빈의 브랜드 재정비를 주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인물이 과거 타 연예인과의 불미스러운 계약 문제로 소송까지 간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혹시 누군가 이성훈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를 쓴 것은 아닐까? 김용빈은 진실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는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 움직이는 브랜드에 불과한가?